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을 해설사 선생님 두 분을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유지혜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청소년 희망등대 소속 마을 해설사로 활동 중인 마을 해설 활동가 유재희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해설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초청해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렇죠. 아,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해설사가 되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발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설사로서의 이제 귀감이 되는 분들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 내가 저분을 보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지금까지 만난 그 해설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이 결과는 이제 내가 이제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의 좋은 점을 내가 본받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분들의 그런 해설 스타일 이런 걸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또 재밌는 또 이야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귀감이 될 만한 해설사분들을 좀 많이 만난 편이에요. 워낙 이제 준비 기간이 길었고 또 전국에 이제 역사 탐방을 다니다 보니 지역마다 이제 해설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막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해설해 주시고 감동까지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해설사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이제 그 지역의 그 무뚝뚝함이 느껴지는 뭐 그런 걸 다 물어요. 막 약간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왜 물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해설사들도 만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허난설원 그 강릉에 생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강릉에 이제 놀러 가면 대부분 커피만 마시고 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징어? 네, 그 이제 허난설원 생가터가 거기 있어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놀러 갔다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생가터도 그렇고 거기 박물관 전시관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또 이제 허균이 이제 천재인데 이제 시대를 잘못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풍우나 뭐 약간 그런 평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다 죽고 그리고 20대에 요절한 아주 천재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이의 그 천재성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유교 사이에서는 이름조차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다가 시를 뿌린 거예요. 허균이 자기 누이의 시를.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시인이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도 불우하고 해서 이제 일찍 요절한 그런 그녀의 삶이 좀 애틋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동상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해설사분이 그 문화관광 해설사인데, 근데 우리가 11시에 갔는데 아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11시에 갔는데 긴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 긴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해설사님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사실은 1시에 오후에 그 국문과 학생들이 단체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국문과 이제 허난설원 허균에 대해서 이제 문학 쪽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해설사분이 이제 긴장을 해서 밤새 한 달 며칠을 준비하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근데 리허설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11시에 타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리허설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안 될 게 뭐 있냐고. 저야 땡큐죠. 그래갖고 이제 일행 부부 3팀이 갔는데 6명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1시간 반 동안 리허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루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해서 고리타분하지도 않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찍어드리기도 하고 1시에 정말 잘했는지 전화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마 잘하셨을 것 같아. 준비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설사가 되게 한참 전이고 아직 뭐 이런 마을 해설사 이런 모집 과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들면 해설사가 돼야지 이런 꿈만 꿀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그 생각을 했죠. 저분처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귀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그 이분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누가 오든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지루하게 막 본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고 피드백 얘기도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지금까지도 인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귀감 1번. 제이쌤은 혹시 저는 이제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딱히 어느 지역에서 누구다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좀 기억이 아사무사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는 분들을 좀 만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좀 신기하고 좀 재밌어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해설사로서 활동도 하고 있던 터고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꽤 지대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듣는 자세도 굉장히 관심 있게 저는 귀가 열려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사 분들 중에서 좀 지루하게 옹알옹알 하시면서 근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고 저분은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지? 제대로 된 얘기가 왜 안 들어오지 싶으면서 오히려 제 귀를 막게 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아무리 본인이 아는 게 많고 뭘 하더라도 남한테 뭔가 전달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스킬을 본인이 또 좀 스킬 개발을 좀 하시고 그 적정한 이러한 멘트와 그리고 적정한 제스처 그리고 적정한 톤, 음성 이거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또 생각보다 또 다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제 귀를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 좀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 그쵸. 저도 많죠. 이제 귀감 이제 첫 번째 얘기했지만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해설사 분도 많으신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행궁에 이제 해설사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제가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해설사마다 이제 해설을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그 어떤 한 분은 움직이면 혼내셔. 당신 말씀하시는데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애가 지루하니까 움직였겠지. 아이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아이한테 맞췄다, 어른한테 맞췄다 이렇게 해서 생동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봤을 때 교장 선생님 출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훈화 말씀하실 때 저기 몇 번째 줄 저기 움직이지 마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지루하니까 엄마 언제 가 막 이렇게 하니까 움직였다고 막 화를 내셔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싸하고 그런 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이 단체로 왔는데 11시 타임에 왔는데 근데 자기네들 생각이 12시 전에 끝나면 점심을 먹으러 가면 딱 맞겠다.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 계산을 하고 갔는데 길었어. 근데 이제 내가 혼자 구경하다가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나도 그 군인들의 합류해서 나도 이제 들은 거야. 듣다 보니까 내가 해설사 앞에 와 있더라고. 군인들 왜 여기 왔지? 그랬는데 길어지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저희가 12시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끊었다고. 군인들한테 화를 내셔가지고. 그래갖고 분위기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난 맨 앞줄에서 어떡해. 놀랬어 그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소비자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네요. 그러면 우리 5분 안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 본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맞지. 지금 맞아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점심이 중요합니까? 점심 중요하거든요. 군인들은 점심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죠. 때 맞춰서 밥 먹는 게 군인들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조금 좀 놀랬지. 좀 충격이었어. 네. 이렇게도 해설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 운정쌤은 또 어떤 놀란 경험을? 제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저는 가까이 목소리. 저는
저 해설사 시작할 때 이제 해설사를 하자고 마음 먹으면서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제 친구들 10명하고 같이 역사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탐방을 했어요. 그 거의 1년이 넘게 탐방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 다 동참한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자체가 그 발굴하시던 경력이 있던 선생님이셨는데 물론 뭐 시험을 잘 보도록 외우도록 뭐 아이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르쳤는데 저희 아이의 경우를 보면 어떤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빗살무늬 토기 하나를 보거나 뭐 향로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암기하는 부분을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볼 때 너네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사용한 거 한번 상상해 볼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멋지다. 예, 그러고 나면 물론 주입식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죠. 많이 외워야 뭐 관심도 생기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역사에 관심이 갖게 된 이유가 덜 지루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떤 그 문화재나 역사를 본인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암기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아 이게 지루한 게 아니구나. 박물관도 이렇게 해서 재밌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향로를 좋아해서 향로가 부여했나요? 뭐 그곳에 직접 그거 하나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상 이렇게 앉아 있는 국립박물관에도 이름 잃어버렸네. 그거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 전시하러. 네. 걔가 들어온 날 걔를 꼭 보러 가야 돼. 그 불상을 꼭 보러 가야 되겠대요. 그럼 우린 이렇게 보고 말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쭉 그거를 30분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그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후에 보고 나서 아 그런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 이렇게 아이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가 뭐 좀 약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10명이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진짜 그쵸. 선생님을 잘 만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그 예전에 광경화문관에 다닐 때 이제 선생님 벤치마킹 한 거죠, 제가. 그치. 비슷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3학년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3학년도 각가지 생각을 다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면서 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런 분 같은 선생님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해설사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해설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광교의 신풍초등학교 6학년 9반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동에 살아요? 그랬더니 이의동에 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 이의동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네. 담임선생님이 수원 출생이거든. 네. 나한테 막 얘기했었거든. 수원에서 태어났다고. 담임선생님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요? 그랬더니 안 해봤는데요. 이러는 그쵸. 거야. 보통은 안 하죠. 보통은 안 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두 이자 이제 의로울 의자 써서 두 분의 의로운 분이 다녀가서 이제 이의동에 됐는데 옛날 이제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의로운 분은 왕밖에 더 있느냐. 네. 근데 어떻게 이 광교에 왕이 2번씩이나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다녀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심원 선생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야. 누가 왔다 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찾아야지 그것까지 선생님이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유래만 알려줬으면 됐지. 어떤 왕이냐고까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건 실례지. 그랬더니 막 웃었어. 네. 담임 선생님도 막 이제 뭐 겸연쩍으니까 네. 웃으면서 우리가 찾으면 되지.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초짜 해설사였으면 다 기록해가지고 알려줬겠지. 그쵸.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금방 그 선생님처럼은 내 수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내 자랑하고 싶으면 나도 얘기했겠지. 네.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자랑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왜 이름이 이렇게 유래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친구들한테 자극을 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근데 해설사가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이게 자제력을 잃으면 내가 막 다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쵸. 이 순간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음. 이의동이요. 음. 이게 실제로 제 PPT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전 지금 저학년한테 다 까발리고 있거든요. 얘들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음. 챕터가 수원의 지명률에 그치. 관한 부분이라서 예, 저는 그 두 왕을 이미 다 까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6학년 때 우리 이경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다면 그 중에서 저 알아요! 대답하는 아이가 있으면 아마 3, 4학년 때 그치. 제 수업을 들은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운정쌤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수업도 봐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도 이제 절제를 막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아 나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을 1시간 하고 나면 한 30분 누워 있어야 돼. 입이 아파서 네. 혼자 막 떠들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도 좀 늘어가지고 이제 반은 애들이 말하게끔. 반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덜 힘들어. 그래서 오전에 2시간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나가도 좀 덜 피곤해. 네. 그 처음에 마을 탐방할 때도 3시간 그렇게 활동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면 한 2시간씩 잤잖아.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얘들아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얘들아 저기를 봐. 뭐 이렇게 해서 시선을 하고 네. 네. 애들한테 말 시키고 다 얘기했지? 가자! 이러면서 또 가고.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나씩 공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나는 항상 다 오픈하잖아. 네. 이렇게 해봐라. 네. 그 이번에 저기 신풍초등학교 교목이 가문비 나무래. 네. 나 살다 가문비 나무가 교목인 건 또 처음 봤어. 그쵸. 보통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그다음에 소나무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이 수원 네. 출생이고 신풍초등학교가 수원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나한테 자랑하길래 내가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최재공 집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 학교인데 더 오래됐다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근데 가문비 나무가 언제부터 교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 그쵸. 거기까지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무 수원시를 대표하는 소나무 얘기하다가 너희들 학교가 좀 독특하다. 가문비 나무인데 이제 내가 이름의 유래는 얘기해주마. 원래 이제 알지? 모르지? 내가 얘기해줄게 그냥. 원래 나무 기둥이 거의 다 대부분 고동색이잖아. 네. 나무 기둥 색깔이. 근데 가문비 나무만 검은색이야. 그래서 검은 피부할 때 가죽 검은 피. 겉이 검은색이다. 검은 피. 그래서 원래 감은 검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연음으로 가서 가문비. 그래서 가문비 나무가 됐는데 이거는 좀 딱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가 봐. 그래서 이게 독일 가문비가 조금 유명하다네. 그래서 가볍고 이래서 선박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한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문비 나무가 이제 검은피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자꾸 자생지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오리지널도 있지만 독일 가문비 나무가 워낙 유명하고 선박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서 교목이 뭔지 애들이 목련인지 막 다 알더라고. 그래서 가문비 나무가 이런 유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교목이 됐는지 찾아봐라. 나는 여기까지밖에 내가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는데 담임이 좀 약간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면 나도 성장하잖아. 나도 이번에 가문비 나무 처음 찾아봤거든. 네. 공부 많이 했거든. 네. 신풍초등학교 검색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쵸. 아이들한테 딱 그거 하나만 딱 임팩트를 줘도 성공한 네. 거야. 수업.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반면교사 삼는 선생님 말고 또 이제 어디 갔더니 괜찮았더라. 뭐 글쎄요. 어디 이번에 갔더니 그 수목원 그 아, 네. 숲해설사. 숲해설사 선생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숲해설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아이들에 좀 맞게 저희가 이번에 가족이 어떻게 묶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또 다른 가족하고 이렇게 두 팀이 묶였는데 물론 연령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좀 직접 숲해설가 선생님께서 직접
따보고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느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전달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아 이분 재밌다. 그냥 이게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유쾌한 수업도 있고 아 유쾌한데 뒤에 가서 뭔가 남는 수업 있잖아요. 또 유쾌하면서 감동을 주는 수업. 이제 이런 수업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유쾌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몇 개가 다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막 재미있어가지고 뭐 이렇지는 않아도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감동까지 나중에 내가 좀 가져가는 게 있는 부분이 딱 확실히 느껴지는 이런 수업을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돌았거든. 네. 나는 이제 전 시간에 돌고 거기서 조금 힘들어서 두 번째 타임도 이제 두 번을 도는 거지. 네.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은 거기에 참석자한테 휘말린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약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제이쌤을 같이 했던 해설사는 강의하시는 분이래. 해설사를 길러내는. 어쩐지 깔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딱 리드하는 게 느낌이 오잖아. 가시죠. 딱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좀 그게 안 되고 우리 관광객 중에 한 분이 좀 센 언니가 오셔가지고 거기 말리시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이번에 서둔동 마을해설사 이제 교육을 갔는데 거기 18명이 왔잖아. 18명이 왔는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막 18명이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을 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서둔동에 대해서 또 한 3주 정도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너무 했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불안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3주를 공부하고 왔다. 커먼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정조 초상을 보고 이순신이랑 하는 순간 내려놨잖아. 아주 편안하게. 왜냐면 이제 처음에 그래서 모든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몇 개 던져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주면 안 되는 팁이 있어. 그럴 때는 빨리 내려놔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럼 나도 부담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하는데 원래는 1시간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안 쉬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까지 다 받으니까 1시간 55분 딱 하고 끝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도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메탄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내가 또 메탄동 팔 거 아니야. 그렇죠. 메탄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탄할 때 탄하고 그 송탄할 때 탄하고 심탄진할 때 탄하고 이 탄자가 연탄할 때 탄도 있지만 수탄도 있고 또 여울탄도 있으니까 그런 지명은 몇 개 상징적으로 알아도. 알겠습니다. 여울탄인 경우는 메탄, 동탄인데 우리가 또 연탄할 때 탄은 또 석탄 뭐 이런 석탄 탄이거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교할 때 모든 지명의 탄이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 얘기 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네, 자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분밖에 섭외가 안 돼서 두 분을 모시고 또 귀감이 되는 해설사와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해설사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합니다. 자 우리 안녕하고 마칠까요? 자 친구들 안녕.